5가지 장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봉돌 무게를 나눴다. 두 번째, 이물감을 줄였다. 그러면 세 번째, 외통찌를 꽂아서 외통으로 변형 가능하다. 네 번째, 수입벨처럼 이용할 수 있다. 봉돌이 밖으로 나와서 외통이다 보니까 이게 부유물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돌의 낚싯바늘이 부유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5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3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이, 아주 고수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도래가 0.2g이면 침력, 위에 캠이죠. 침력이 0.24g인데 부력이 0.2가 들어준다 그래서 케미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당연히 안 올라갑니다. 침력, 누르고 있는 힘이 0.24g인데 부력, 그 도래가 0.2g짜리가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채비는 뭐가 있냐면 필라멘트잖아요. 필라멘트. 낚싯줄. 필라멘트 줄은 이 0.04g을 잡아줘요. 도래를 올릴 때 그 뻣뻣함, 그 탄력이 탄성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실험해 볼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궁금증. 두 번째로는 0.2g 도래가 아니고 0.4나 0.5로 분할 채비를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거워지면 외통 채비가 어렵습니다. 외통을 못 쓰고 그냥 올림 채비로만 쓴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쌍바늘을 쓸 수 있나요? 당연히 쓸 수 있죠. 도래의 채비에 하나 묶고 봉돌의 채비 하나 묶고 해서 바닥이 깨끗하다고 한다면 쌍바늘로 양쪽에 묶어서 쌍바늘 채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혹시나 이건 그냥 재미로 한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라고 영상을 제작했는데, 혹시나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비는 카본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노나 세미줄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통이 제대로 나옵니다. 올림 채비만 한다 그런다면 관계는 없겠지만, 제가 구사하는 채비의 장점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모노나 세미줄을 사용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쪼짜리입니다. 엊그제 낚시 가서 낚싯줄이 끊어졌어요. 다시 채비하면서 문득 월척하고 허리급 계속 잡아내던 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영상을 안 찍어서 이참에 채비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이 채비 이름은 외통 변형 채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통 변형 채비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한 대 하다가 최근에는 3대까지 늘었습니다. 3대 계속 늘어나요. 이게 노지를 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서, 장점 한 5가지 정도는 조금 있다가 채비 먼저 마치고 그리고 나서 장점 5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방금 전에 제가 마친 채비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르죠? 자, 이게 외통채비죠, 외통. 위에 찌 맞추는 건 다 똑같아요. 위에 찌 맞추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게 이제 찌멈춤 고무와 찌멈춤 고무 사이에 이게 도래를 하나 끼워서 봉돌을 맞췄죠. 이게 외통채비입니다. 외통채비를 모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채비까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위에는 이 채비는 다 똑같습니다. 일반 채비하고 다 똑같고, 통인 봉돌이 밖으로 도래에 해서 사이에 봉돌이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간격을
쭉 넓히면 이 봉돌이 보통 찌 무게의 3배에서 4배 무겁게 하기 때문에 봉돌은 따로 찌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채비로 해서 땅에 툭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 밑에 바늘을 묶어서 입질을 하게 되면 딸려 들어가죠. 이게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서 찌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력보다 3, 4배 무거운 봉돌을 사용을 합니다. 찌가 이제 부력이 아주 낮습니다. 끌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력 약한 걸 사용을 합니다. 부력이 보통 0.5, 0.4, 0.6, 뭐 0.8까지도 부력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무게에 따라서 잉어 같은 데는 엄청 큰 것도 이제 부력이 커도 끌고 들어가지만 보통 붕어 낚시할 때 부력이 1g 미만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1g 미만. 0.6g짜리 부력 0.6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외통 낚시할 때는 그러면 내비하면 4, 6, 24 2g짜리 2.4g 정도 되겠죠. 이게 2.4g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무게 봉돌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외통 변형채비로 돌아와서 일반 찌에 찌멈춘 고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봉돌을 못 움직이게 위로 못 움직이게 이렇게 원봉돌식으로 찌를 맞춰버리죠.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것은 그 외통 변형채비이기 때문에 봉돌이 밖으로 나와 있는 외통이라 그러죠. 외통채비에 양쪽으로 스토퍼로 찌멈춘 고무로 봉돌을 잡았습니다. 자, 잡았죠? 그리고 이 줄은 바늘 묶는 줄이죠. 이 바늘 먹는 줄이 0.2g 아주 도래예요. 조그마한 도래입니다. 0.2g 정도 될 거예요. 도래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찌와 무게를 한번 찌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이 도래 무게까지 외통과 도래 무게까지 포함해서 찌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찌 맞춤을 한 거죠. 이미 해놨기 때문에 몸통까지 떠 있죠. 케미 달면 딱 이 케미 무게가 몸통을 다 잡아줘요. 케미 무게가 0.24 정도 되는 케미를 사용하는데 이 0.24g이 이 몸통을 다 잡아줍니다. 0.24g만 들어주면 이 몸통까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찌는 일단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찌가 맞춰놨기 때문에 검정 케미꽂이 상단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물 위로는 케미만 물 위로 떠 있습니다. 이렇게 찌 맞춤 한다라고 저번에도 영상에 해놨죠. 케미만 떠 있고 케미꽂이 상단에 맞춰져 있습니다. 찌는 이 정도면 잘 맞아 있는 거예요. 뭐 실험을 위해서 봉돌을 좀 올렸습니다. 0.2g. 그러면 0.2g을 올리면 찌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한번 움직이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들어보겠습니다. 자, 올라오죠? 쭉 올라오다가 일정 부분 여기서는 이제 외통을 들어줘야 올라옵니다. 그렇죠? 내려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현재 찌를 마쳤습니다. 외통 윗봉돌만, 외통 봉돌만 위로 올린 상태예요. 자, 이걸 들어보겠습니다. 들으면 밑에 도래 하나 올리는데 이 찌가 올라오느냐, 그 도래 하나 움직였다고 이 찌가 올라오는지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자, 올립니다.
지금 도래만 올라온 상태, 그것만 들어줬는데 정말 가벼운 채비가 되겠죠. 자, 봉돌 전체를 드는 게 아니고 그것만 올렸는데 찌가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 낚시 바늘을 묶고, 낚시할 때는 스위벨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내려서 높이를 맞춥니다. 2개. 원봉돌로 사용합니다. 이 길이와 이걸 맞춥니다. 2개가 이렇게. 낚시할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작은 돌에 여기에 바늘을 묶고 사용을 합니다. 원봉돌로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면 이 작은 바늘을 이것만 들어주면 이 봉돌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봉돌은 이 무게 전체, 원봉돌 무게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보면 원봉돌 무게를 분할한 겁니다. 원봉돌 분할채비가 되죠. 외통 분할채비. 외통으로 놓고 원봉돌로 사용하면서 이 작은 도래에 낚싯바늘을 묶어서 사용을 하되, 입질이 있게 되면 이 적은 도래만 올려줘도 찌가 올라가겠죠. 방금 실험했듯이 이 도래만 올려줘도 찌가 올라가게끔 하는, 수위벨하고는 좀 다른, 수위벨은 위아래로 있다고 치면 이건 원봉돌로 아래에서 원봉돌의 무게를 분할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장점, 저 같은 경우는 이 채비로 저는 재미를 보기 때문에 자꾸 늘려가는데, 또 꼭 붕어가 뭐 활성도가 좋아가지고 물을만 주면 아무 채비나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채비이고, 또 최근에 이게 또 실력을 좀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채비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겠다. 또 채비 설명을 해달라는 또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채비 설명을 찍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좀 특이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렇게 외통 변형 채비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외통 변형 채비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왜 원봉돌로 사용하면서 원봉돌로 나눠놨기 때문에,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대류에도 강하고, 밀릴 때 원봉돌만 있는 거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바닥을 잡고 있는 거하고 무게중심이 훨씬 지지대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장점 5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걸 어렵게 설명하나 이게 참. 외통 변형 채비면서 원봉돌을 분할한 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름은 제가 이제 외통 분할 채비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채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 외통 분할 채비입니다. 장점 5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또 갑자기 또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자 5가지 장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돌의 무게를 나눠서 무게감이, 붕어로 하여금 무게감이 적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붕어가 느끼는 이물감을, 이 조그만한 분할채비 때문에 이물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상태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 찌를 빼고 0.6g, 부력 0.6g 정도 되는 외통 찌를 꽂아서 이 줄만, 봉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줄만 올려주면 내림채비가 되겠죠. 내림채비. 빨려 들어가는 내림채비가 됩니다. 찌만 외통 찌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외통으로 변형 가능하다. 네 번째, 실험했듯이 수위별로 올려버리면, 이걸 올리면 이걸 들어도 올라갔죠. 외통 분할채비인데 수위별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제가 사용하는 주 목적인데, 노지에서 바닥이 지저분하잖아요. 부유물 많은 곳에서 봉돌이 바늘을 끌고 들어가서 바늘이 사장돼 버리죠. 붕어가 입질을 못하도록 바늘이 부유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봉돌이 밖으로 나와서 외통이다 보니까 이게 부유물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돌에 낚싯바늘이 부유물 위에 떠 있습니다. 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딸려 들어가더라도 이곳에 가벼워서 낚싯바늘은 부유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5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부유물이 많아서 높게 올려버리면, 그래도 낚시는 가능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낚시법을 구사하는 게 아니고 수위별 채비로 낚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봉돌은 부유물 속으로 꼽혀서 들어가고, 바늘은 부유물 위로 안착이 이렇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달았습니다. 외통 분할채비로. 이런 채비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저 사람은 또 이런 채비로 낚시를 하네, 이렇게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비 때문에 붕어 못 잡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채비든지 원봉돌이 채비 워낙 좋은 채비이기 때문에, 원봉돌과 수위별이 워낙 좋은 채비다 보니까 원봉돌이면서 수위별도 가능하고, 수위별이면서 수위별처럼 또 옆으로 나눠놨던 분할봉돌 채비처럼 옆으로 나눠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다양한 채비를 연구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채비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최근에 이걸로 조과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낚시 채비 하다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채비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